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큰바위 얼굴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큰바위 얼굴은 나다니엘 호호돈의 작품인데요. 호호돈은 저희들에게는 주홍 글씨라는 작품으로 더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 책을 옮기신 장막록 선생님은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큰바위 얼굴은 어떤 사람이 사회에 유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흔히 어린이들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장군이나 정치하는 사람을 듭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의 어린이들이 지나친 물질 문명이나 어른들의 그릇된 욕심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운 순수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어린이들이 가져야 할 앞날의 꿈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큰바위 얼굴은 제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인공 어네스트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도 큰바위 얼굴 가진 사람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럼 큰바위 얼굴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큰바위 얼굴. 서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는 저녁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남자아이가 작은 집 문턱에 걸터앉아 큰바위 얼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곳에서 얼굴을 들면 4-5km 앞에 저녁해를 받아 빛나는 큰 바위 얼굴이 모습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높은 산이 겹겹이 둘러싸인 널따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한 곳에는 몇천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창한 숲속이며 험한 비탈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집을 짓고 골짜기의 평평한 곳과 가파르지 않은 비탈을 골라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높은 산 위에서 골짜기를 타고 세차게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잘 이용하여 솜 공장의 기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골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 할 것 없이 큰 바위 얼굴에 어떤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달리 이 대자연의 신비로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자연의 여신이 장난삼아 만든 것 같았습니다. 깎아지른 산 중턱에 여러 개의 바위가 즐비한데 그것을 멀리서 보면 꼭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올려다보는 듯한 거인, 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족의 얼굴을 그 산비탈에 새긴 것 같았습니다. 활 모양으로 생긴 높이가 300m나 되는 넓은 이마며 곱고 긴 훌륭한 코, 그리고 큰 입. 그 입은 만일 이 거인이 소리를 지를 수 있다면 온 산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릴 수 있는 우렁찬 소리가 나올 것만 같은 입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서면
그 얼굴 모습은 사라지고 다만 큰 바위만이 우뚝우뚝 솟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뒤로 멀리 몰려갈수록 다시 그 이상한 얼굴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큰 바위는 사람의 얼굴처럼 품위까지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구름이나 노을에 쌓여 어슴푸레해지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같아 보였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아이들이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어른이 된다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 모습은 품위가 있고 의젓했으며 더구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애정이 있어 보이는 부드러움과 따뜻한 마음으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위를 보고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저절로 슬기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이 골짜기가 풍성한 것은 이 부드러운 얼굴이 언제나 웃음을 머금고 이 마을을 비치는 햇빛에 애정을 쏟아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 이야기로 되돌아갑시다. 어머니와 남자아이가 집 문턱에 걸터 앉아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어네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하고 미소 짓는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어네스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바위 얼굴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저렇게 점잖게 생겼으니까 아마 그 목소리도 틀림없이 부드러울 거예요. 만일 내가 저 바위와 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예언이 정말 맞는다면 언젠가는 저 바위와 닮은 사람과 만나게 될 거야. 무엇이어요? 그 예언이? 어네스트는 어머니에게 열심히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가 어네스트보다 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어머니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어네스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본디 이 골짜기에 살고 있던 인디언이 그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의 조상들은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의 속삭임이며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속삭임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 근처에서 가장 위대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운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까지도 가슴에 꿈을 간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 오래된 예언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은 거짓말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했으나 그렇게 생긴 사람은 만날 일이 없었을 뿐더러 보통 사람들보다 위대하고 품이 있는 단 한 사람도 끝내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간 예언한 대로의 위대한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머니, 어네스트는 머리 위에서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오래오래 살아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네스트의 어머니는 생각이 깊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큰 소망을 그대로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네스트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았으며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자기가 태어난 통나무 집에서 줄곧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을 잘 듣고 그 작은 손으로도 무슨 일이나 열심히 거들었으며
언제나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이리하여 가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지만 어네스트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거쳐 조용하고 조심성 있는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밭일을 하느라고 햇볕에 탄 그 얼굴은 훌륭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슬기로운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네스트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선생님이 있다면 큰 바위 얼굴이 어네스티 하나밖에 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 어네스트는 몇 시간이고 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면 바위 얼굴 쪽에서도 어네스트가 쳐다보는 그 존경 어린 눈초리를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힘을 북돋아주는 듯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어네스트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같이 부드러운 미소를 던져주고 있었지만 어네스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네스트는 착하고 무엇이나 의심할 줄 모르는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쏟고 있던 큰 바위 얼굴이 사랑이 어네스트에게는 더욱 느껴진 것입니다. 그 무렵 옛부터 내려오는 예언대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온 골짜기에 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이 골짜기에서 나가 먼 항구 도시에서 돈을 모아 장사꾼으로서 성공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본디 그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닌 여느 때의 몸가짐이나 그의 성공으로부터 붙은 별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게더 고울드라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이 게더 고울드, 금을 모으는 사람은 눈치가 빠른 부지런한 일꾼인데다 행운이라는 이상한 힘을 운명의 신으로부터 물려받았으므로 지금은 놀라울 만큼 돈 많은 장사꾼이 되어 큰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마치 이 사람이 점점 더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침침한 북극권에 가까운 추운 북극에서는 털가죽을 보내왔습니다. 더운 아프리카에서는 그곳 강에서 나오는 사금과 숲속에 사는 코끼리의 상아를 보내왔습니다. 동쪽 나라에서는 훌륭한 옷감, 향료며 장난감,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짝이는 큰 진주 등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에서도 육지에게 질세라 하고 고래를 보내왔으므로 게더 고울드 씨는 그 기름을 팔아 돈을 크게 벌곤 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게더 고울드 씨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신화에서 나오는 미다스 왕처럼 그의 손가락에 닿는 것은 무엇이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금이 되거나 또는 돈이 되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가진 돈을 다 세어보려면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돌 만큼 큰 부자가 되자 게더 고울드 씨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골짜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나머지 일생을 지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더 고울드 씨는 자기와 같은 큰 부자가 살 만한 궁전을 세우기 위해 솜씨 좋은 목수를 골짜기로 보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골짜기에서는 이 게더 고울드 씨야말로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예언된 그 사람이며 그 얼굴은 큰 바위 얼굴과 정말 똑같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게더 고울드 씨의 아버지가 살던 비바람에 낡은 허언 짙터에 마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훌륭한 궁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점점 그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건물 바깥쪽은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리석은 너무 새하얗기 때문에 게더 고울드 씨가
손가락에 닿는 물건마다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상한 힘을 아직 지니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곧잘 만들고 놀던 눈집처럼 햇빛이 닿으면 금방 녹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높은 기둥으로 받친 전망대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외국에서 들여왔다는 이상한 제목으로 만든 큰 문이 있었으며 그 손잡이는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방에는 어디든지 마루에서 천장까지 닿는 큰 창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유리로 되어 있어 진공보다 더 순수한 물질로 된 것처럼 투명했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집 안은 바깥쪽보다 훨씬 더 호환찬란하여 여느 집에서는 새나 녹새로 쓴 것을 금이나 은을 썼다고 하며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또 게더 고울드 씨의 침실은 특별히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꾸며져 있어 여느 사람은 도저히 눈을 뜰 수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더 고울드 씨로서는 금은 너무 흔히 보아왔기 때문에 금빛이 눈동자 속에까지 비춰오지 않는 한 눈이 부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궁전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자 가구점에서 훌륭한 가구를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게더 고울드 씨가 오기 전에 백인과 흑인이 하인들이 한때 궁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집주인 게더 고울드 씨는 저녁 때 궁전에 닿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어네스트는 위대하고 품이 있는 그 예언의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끝에 마침내 고향인 골짜기 마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설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게더 고울드 씨가 마음만 먹으면 그 많은 재산을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큰 바위 얼굴처럼 끝없는 사랑의 참 마음씨를 모든 사람들에게 안겨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네스트는 사람들의 소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야흐로 산 중턱에 있는 이상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네스트는 골짜기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큰 바위 얼굴이 여느 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어네스트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마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는 구부러진 길을 따라 이쪽으로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왔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게더 고울드님이 나타나셨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길 모퉁이를 곧바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는 작은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무엇이나 황금으로 바꾸는 그 노인이 손에 닿았던 물건들처럼 누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좁은 이마며 주름이 조글조글한 사이에서 빛나는 날카로운 눈, 아주 얇은 입술, 그 입술은 꽉 다물고 있었으므로 더 얇게 보였습니다.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 하고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정말 예언한 대로이다. 마침내 인물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정말 나타났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어네스트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디선가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온 듯 나이 먹은 여자 거지가 두 아이를 데리고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거지 어머니와 아이들은 마차가 다가오자 손을 내밀고 가련한 듯 목소리로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보기 흉한 누런 손, 돈을 잔뜩 긁어모은 그 손이 마차의 창문으로 쑥 나오더니 동전 몇 개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게더 고울드라고 하는 모양이었으나 지금 그 모습을 보니 스케터코퍼,
동전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쪽이 더 맞는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열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저분은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 그러나 어네스트는 쭈글쭈글하고 교활해 보이는 게더 고울드 씨의 흉한 얼굴에서 슬픈 듯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올려다보니 저녁 노을 속에 마지막 햇빛을 받고 있는 언제나 어네스트의 가슴속 깊이 아로새겨진 그 성스러운 큰 바위 얼굴이 모습이 뚜렷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어네스트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인자한 입이 어네스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온다. 어네스트야.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네스트는 소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엿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네스트는 골짜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끌 만한 젊은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네스트는 이렇다 할 남다른 점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렸을 때나 다름없이 하루 일이 끝나면 혼자서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생각에 잠기는 일을 좋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어리석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네스트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이 아무 쓸모없는 습관 때문에 일을 게을리하는 일도 없었으므로 말썽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 어네스트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어네스트의 마음은 넓어지고 그 누구보다도 깊고 부드러운 사랑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훌륭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남의 하찮은 생활을 본뜨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생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네스트 자신도 밭이나 난로가나 그 밖의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면 그때 자연히 가슴에 솟구쳐 오르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의 마음은 어머니에게서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렸을 때나 조금도 다름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신비한 얼굴을 바라보고는 예언의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왜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그 무렵에는 그 불쌍한 게더 고울드 씨는 죽어서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게더 고울드 씨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오던 재산은 죽기 전에 완전히 없어져 게더 고울드 씨는 다만 쭈글쭈글한 노란 살갗과 앙상한 뼈만 남아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어지니 이 망해버린 장사꾼의 천한 얼굴과 큰 바위 얼굴의 숭고한 얼굴은 조금도 닮은 곳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써 죽기 전부터 이 장사꾼을 존경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가 죽어버리자 자연히 그 사람의 일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만 어쩌다가 그가 세운 훌륭한 궁전 이야기가 나올 때만 게더 고울드 씨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궁전은 벌써 오래전에 호텔로 바뀌어 여름이 되면 자연이 만들어낸 이상한 큰 바위 얼굴을 구경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리하여 게더 고울드 씨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예언의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 그 무렵 오래전에 이 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나 군인이 된 남자가 어려운 전쟁을 여러 번 겪고 지금은 이름난 장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디 그의 이름은 확실하지 않았으나 군대나 싸움터에서 이 장군은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나이 먹은 살인자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역전의 장군도 여러 차례의 부상과 나이 탓으로 이제는
몸이 몹시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군대 생활의 번거로움과 늘 귀에 쟁쟁한 북이나 나팔 소리에 지쳐 자기가 태어난 골짜기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골짜기 마을에 돌아와 잊은 지 오래된 조용한 생활에 젖어보고 싶었습니다. 장군과 이웃이었던 사람과 어렸을 때의 친구며 그 밖의 골짜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포를 울리고 환영회를 열어 그 이름난 장군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번에야말로 마침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정말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 마을을 찾아왔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부관이 장군은 놀랄 만큼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장군의 학교 친구들이나 옛 친지들도 그러고 보면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과 비슷했었다. 다만 그 무렵은 그것을 미처 몰랐을 뿐이다. 라고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이래서 온 골짜기 마을은 떠들썩했으며 지금까지 큰 바위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장군이 어떻게 생겼나를 알기 위해 큰 바위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윽고 환영의 날이 왔습니다. 어네스트는 골짜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쉬고 숲속에 마련된 장소로 갔습니다. 어네스트가 다가가자 목사 바틀 브라시트 박사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차려놓은 음식에 기도를 드리고 그 환영을 위해 모인 모든 사람의 이름 높은 평화의 벗 블러드 앤더 썬더 장군을 축복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숲속을 깨끗이 정리한 장소에 탁자가 놓여 있었고 둘레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며 동쪽만이 앞이 트여 있어 저 멀리 큰 바위 얼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집에서 가지고 온 장군의 의자 위에는 많은 월계수와 푸른 나무 가지로 만든 아치가 있었고 그 위에는 장군이 여러 차례의 승리를 축하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이 유명한 장군을 한번 보려고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탁자 둘레에는 축사와 연설과 거기에 대한 장군의 인사말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거기다 장군을 호위하고 있는 병정들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까지 총대로 쿡쿡 찌르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본디 얌전한 젊은이였으므로 뒤쪽으로 밀려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으며 그 얼굴이 지금도 싸움터의 흥분으로 빛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려고 큰 바위 얼굴 쪽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큰 바위 얼굴은 오래 사귀어온 충실한 친구처럼 숲 사이로 그를 내려다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군의 얼굴과 먼 산의 큰 바위 얼굴을 비교해보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어네스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정말 똑같은 얼굴이다. 사과를 반쪽으로 나눈 것처럼 하나에서 열까지 똑같다. 한 남자가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어. 하고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닮았다니 저 큰 바위 얼굴은 바로 거울에 비친 올드 블러드 앤더 썬더야. 그럴 수밖에 장군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러더니 세 사람은 함께 큰 소리로 장군 만세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전류처럼 퍼져와 파도와 같은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먼 산까지 울려 퍼져 나중에는 큰 바위 얼굴도 천둥과 같은 소리로 함께 외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어네스트는
점점 장군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군이야말로 그 큰 바위 얼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네스트는 오랫동안 바라던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평화로운 사람이며 뛰어난 슬기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이 넓고 바른 어네스트는 하느님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베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생각은 깊고 넓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피 묻은 칼을 손에 잡았던 군인이라도 하느님의 생각을 따를 때가 있는 모양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때 장군이다, 장군이다, 시 조용히 해라, 올드 블러드 앤드 샌더 장군이 지금 연설을 하시려고 한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탁자 위에 그릇이 치워지고 박수 갈채 속에 장군의 건강을 비는 건배가 끝나자 장군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네스트의 눈에 장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 어깨너머로 보이는 장군은 두 개의 견장을 번쩍이며 술을 놓아 장식한 옷깃을 세운 늠름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월계수를 꽂아 만든 푸른 가지의 아치가 있었으며 그곳으로부터 깃발이 장군의 이마에 그림자를 드리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 뒤의 숲 사이로 큰 바위 얼굴이 바라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얼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하게도 어네스트에게는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지치고 비바람에 시달린 장군의 얼굴은 힘이 넘쳐 흐르고 무쇠와 같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드 브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얼굴에는 조용한 슬기와 깊고 넓은 부드러운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일 큰 바위 얼굴이 엄격한 지휘관의 얼굴을 지어 보였다 하더라도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좀 더 인자한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언의 그 인물이 아니야. 어네스트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먼 산에 안개가 서리고 그곳에 위대하고 엄숙한 큰 바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부드러움에 넘쳐 있어 마치 금빛과 보랏빛의 구름옷으로 몸을 감싼 큰 천사가 산 사이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네스트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큰 바위 얼굴은 입술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환히 빛나는 그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어네스트와 큰 바위 얼굴 사이에 있는 뽀얀 안개 속에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네스트는 실망했던 일도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어네스트. 마치 큰 바위 얼굴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슴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올 것이다. 또 몇 년이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네스트는 아직도 고향인 골짜기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벌써 중년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차로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네스트는 생활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꾸밈 없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매일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얼마만큼의 시간을 무엇인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데 썼으면 하는 좀 세상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네스트는 천사들과 말을 나누며 어느 곁에 천사들의 지닌 지혜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어네스트의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여느 때의 생활 속에서도 뚜렷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네스트의 생활을 조용한 강물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 강가에 생겨나는 널따란 푸른 잔디밭과 같았습니다. 어네스트는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잘 되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밀고 나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어네스트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숭고하고 꾸밈이 없는 어네스트의 생각은 그대로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고 아름다운 말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어네스트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생활이 바뀔 수 있을 만한 깊은 뜻이 담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웃이며 친한 친구인 어네스트가 어딘가 여느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어네스트는 그런 일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네스트의 입에서는 아무한테서도 들을 수 없는 뜻깊은 말이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히 흘러나왔습니다. 장군이 온 뒤 얼마가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우악스러운 얼굴과 부드러운 큰 바위 얼굴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단단한 몸집에 이름난 정치가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신문에서도 떠들썩했습니다. 그 사람은 게더 골드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과 마찬가지로 이 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젊었을 때 이 골짜기를 떠나 이름난 법률가이자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게더 골드시의 돈, 블러드 앤드 썬더 장군의 칼 대신 이 사람은 하나의 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혀의 힘은 돈과 칼을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변설은 힘이 대단하여 뭐라고 입만 벌리면 듣고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이 정치가가 말만 하면 잘못된 일도 올바르게 보이고 올바른 일도 잘못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입에서 햇빛을 흐리게 하고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안개가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혀는 정말 마술의 힘을 가졌습니다. 천둥처럼 으르렁대는가 하면 음악처럼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의 부르짖음이 되기도 하고 평화의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없는 이야기도 마치 정성이 담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그는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그 혀로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의회에서 활약하며 황태자와 군주를 만나게도 되었으며 그 이름이 온 세계에 알려지자 고향 사람들은 마침내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이 정치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곧 그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가가 큰 바위 얼굴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똑같이 닮았으므로 사람들은 이 유명한 사람을 스토니 페이스, 바위 같은 얼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별명을 얻은 덕으로 그는 대단히 유망한 대통령 후보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왕이 되는 사람이 그렇듯이 별명에 붙을 정도가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올드 스토니 페이스는 자기가 태어난 골짜기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고향을 찾는 것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러 가는 것이지 선거운동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정치가를 맞이하기 위해 골짜기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로 바빴습니다.
기마행렬이 주의 경계까지 그를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쉬고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길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어네스트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어네스트는 몇 번이고 실망을 해왔지만 본디 타고난 성격이 늘 희망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과 올바른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믿어버리고 맙니다. 어네스트의 마음은 어느 때라도 바다같이 넓어 하느님의 축복을 언제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사람을 보러 갔습니다. 기마행렬이 말발굽 소리를 내고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먼지로 눈을 뜰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어네스트는 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지방에 이름난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 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재향군인의 장교, 국회의원, 지방장관, 신문기자, 그리고 많은 농부들도 나들이 옷을 입고 자기네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광경은 놀랄만했습니다. 기마행렬 위에는 많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스토니 페이스와 큰 바위 얼굴이 형제처럼 나란히 웃고 있는 그림을 그린 깃발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 그림이 사실이라면 이 두 사람은 놀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악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음악 소리가 우렁차게 산으로 울려 퍼져 메아리가 되어 도드러왔습니다. 산으로 골짜기로 울려 퍼지는 경쾌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곡은 마치 고향의 골짜기가 일제히 이 유명한 손님을 환영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일은 멀리 보이는 산 중턱에 음악 소리가 메아리 쳤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큰 바위 얼굴까지 드디어 예언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듯이 기쁨이 합창에 맞춰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동안 사람들은 모자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자 마침내 어네스트도 마음이 설레어 다른 사람들에게 질세라 모자를 던지며 큰 소리로 대정치가 만세, 올드 스토니 페이스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네스트는 아직 스토니 페이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 맞다. 어네스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자, 올드 스토니 페이스와 큰 바위 얼굴을 비교해 보란 말이야. 사과를 반쪽 갈라놓은 것 같지? 이 화려한 행렬이 반쯤 왔을 때 네 마리의 흰 말이 끄는 윗 덮개가 없는 사륜 마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마차 안에 그 유명한 정치가 올드 스토니 페이스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 어떤가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네스트에게 말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은 드디어 같은 얼굴을 한 사람과 만났지 됐지 않은가. 마차 안에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있는 정치가의 얼굴을 처음으로 언뜻 보았을 때 어네스트는 언제나 보아오던 산 중턱에 있는 바위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넓고 시원스러운 이마며 윤곽이 뚜렷한 눈, 코, 입은 큰 바위 얼굴보다 더 늠름하게 보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가의 얼굴에는 한낱 바위이면서도 엄숙하고 인자함이 넘치는 큰 바위 얼굴이 훌륭한 표정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치가의 얼굴에는 선천적으로 무엇인가 모자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어른이 되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훌륭한 재능을 가진 정치가는 움푹 파인 눈두덩이에 언제나 지친 듯한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에는 너무 크게 자란 어린이 같기도 하고 또는 재능은 많은데 하찮은 목적만을 가졌었기 때문에 빛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람도 없고 뜻도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또 팔꿈치로 어네스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대답하기를 재촉했습니다. 어떤가 저 사람은 자네가 좋아하는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은가? 아니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네. 하고 어네스트는 묵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큰 바위 얼굴이 가엾지 않은가?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니 또 올드스톤이 페이스를 향해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네스트는 완전히 낙심하여 쓸쓸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예언의 인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힘쓰지 않은 사람을 보는 일이 슬프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기마행렬과 깃발과 악대와 마차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네스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뽀얗게 일던 먼지도 가라앉고 언제나 보아온 낯익은 큰 바위 얼굴이 한결같은 훌륭한 표정으로 다시 어네스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어네스트 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예언의 인물을 기다려왔다. 그런데 아직도 기다림에 지친 일은 없다. 걱정할 것 없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나타난다. 또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어네스트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볼에는 품이 있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어네스트는 이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네스트는 헛된 나이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흰 머리털의 수호 이상으로 훌륭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세월이 새긴 글씨이며 그 속에 오랜 인생에서 얻은 훌륭한 지혜의 말이 씌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네스트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모두 바라고 있는 명성이 어네스트는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가 조용히 살고 있는 골짜기를 넘어 널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학 선생님이나 도시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네스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즉, 이 꾸밈 없는 농부를 만나면 다른 사람과는 달리 책을 읽어 얻은 것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얻게 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속엔 날마다 천사와 벗사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조용하고 친근감이 있는 위엄이 넘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학자이든 정치가이든 자선가이든 어네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부드러운 참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상대방의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숨어있는 일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말을 나누다 보면 어네스트의 얼굴은 자기도 모르게 환하게 빛나고 조용한 저녁해처럼 찾아온 손님을 비춰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어네스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이 멈춰서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노라면 그 얼굴과 똑같은 사람을 언젠가 만난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네스트가 점점 나이를 먹자 자비로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새 시인을 땅 위로 내려보냈습니다. 시인도 이 골짜기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오랫동안 이 꿈과 같은 골짜기에서 멀리 떨어져 떠들썩하고 분주한 도회지에 살며 거기서 아름다운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던 산들이 머리에 흰 눈을 이고 가끔 나타났습니다. 또 이 시인은 큰 바위 얼굴의 일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노래한 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큰 바위 얼굴 자신이 읊은 것과 같은 장대한 시였습니다. 이 시인의 재능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산을 노래하자 전에는 보지 못하던 힘찬 기상이 그 산 중턱에서 산 꼭대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아름다운 호수를 노래하면 천국의 미소가 호수 위에 떠올라 언제까지나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고쪽 붙어 있었던 넓은 바다를 노래하면
그 노래하는 마음에 감동되어 두려움에 넘친 끝없이 깊은 바다가 마침내 출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하여 이 세계는 시인의 훌륭한 눈에 비쳐 칭송되자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만드심에 있어 마지막 손질을 하기 위해 이 시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이나 이 시인의 노래가 없이는 이룩되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노래할 때도 이 시인의 시는 고상한 품위와 아름다움이 넘쳐 있었습니다. 시인이 길에서 만나는 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든 남녀나 길에서 노는 아이들이라도 그의 시를 짓는 마음을 통해 보면 환히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람들도 천사의 친구다. 그 큰 금사슬이 그들을 서로 이어 놓은 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늘이 내린 숨은 아름다운 세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숭고함이란 시인의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컷 말하라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신이 경멸하면서 낳은 것이며 대지를 만들고 난 뒤 찌꺼기 재료를 반죽하여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시인의 노래하는 꿈이야말로 무엇보다도 훌륭한 진리였습니다. 이 시인의 시집은 어네스트의 손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루 일이 끝나면 문 앞 의자에 걸터 앉아 이 시를 읽었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까지 언제나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던 장소였습니다. 어네스트는 지금 넋을 뒤흔드는 듯한 시를 읽고 나자 얼굴을 들어 부드럽게 미소 짓는 큰 바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엄숙한 분 하고 그는 큰 바의 얼굴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인이야말로 당신을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큰 바의 얼굴은 웃는 것 같았지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인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소문으로 어네스트의 이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숭고할 정도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은 슬기로움을 가졌다는 어네스트의 사람됨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름날 아침 시인은 기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 해가 질 무렵에야 어네스트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역에 닿았습니다. 옛날 게더고울드시의 궁전이었던 큰 호텔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시인은 여행 가방을 든 채 곧바로 어네스트의 집을 들러 손님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문 앞으로 다가서니 손에 시집을 든 노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인은 시를 읽다가는 손가락을 책장 사이에 끼고 친근하게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길 가던 사람인데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습니까? 하고 시인은 말했습니다. 그러십시오. 어네스트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큰 바의 얼굴이 오늘처럼 여행하시는 분에게 웃는 얼굴을 보인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노인과 나란히 의자에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현명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지만 어네스트와 같은 사람과 말을 나누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네스트의 입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조금도 꾸밈이 없이 위대한 진리를 아주 친밀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소문대로 천사들이 어네스트와 함께 밭에서 일하고 화롯가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친구처럼 지내고 천사들의 숭고한 생각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여 소박한 매력을 지닌 여느 때의 말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인은 어네스트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네스트 역시 밝고 생기 있는 시인의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아름다운 말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지금까지 혼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어디까지가 자기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상대방의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호흡이 딱 들어맞는 즐거운 합창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은 서로의 크나큰 사상의 전당으로 상대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당은 멀리 떨어져 있고 흐릿하게 보였으므로 지금까지 안에 들어간 일이 없었는데 들어가 보니 너무 훌륭하여 두 사람이 다 언제까지나 그곳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산 중턱을 쳐다보니 큰 바위 얼굴도 몸을 내밀어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네스트는 시인의 빛나는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참 이상한 분이시군요. 시인은 어네스트가 읽고 있던 시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집을 읽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를 아시고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썼으니까요. 어네스트는 다시 한번 전보다도 열심히 시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얼굴 쪽으로 눈을 돌리더니 뭔가 불안한 듯한 얼굴로 또 이 손님을 돌아다보았습니다. 어네스트는 낙심한 듯한 얼굴로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십니까? 하고 시인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줄곧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읽었을 때 이 시인이야말로 예언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고 어네스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큰 바위 얼굴과 닮았으리라고 생각하셨었군요. 시인은 약간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게더 고울드시나 올드 블러드 앤드 선더 장군이나 올드 스토니 페이스에게 실망한 것처럼 저를 보고도 실망을 하신 모양이군요. 하지만 어네스트 씨,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당신은 그 세 사람의 이름 뒤에 제 이름도 덧붙여 또 당신의 꿈이 깨어졌다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기에는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저 부드럽고 엄숙한 큰 바위 얼굴이 될 만큼 값어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어네스트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씌어있는 생각은 하느님처럼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 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나타낸 점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시인은 대답했습니다. 그 속에서 천국의 노래의 메아리를 조금은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네스트 씨, 저희 생활은 저의 생각을 그대로 실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 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의 실제 생활은 그것도 제가 좋아서 한 일이지만 하찮고 천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자면 저는 시 속에서 신성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성 같은 것은 자연과 인간의 생활 속에만 있다고 노래했지만 그것을 붓꿈만으로 써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처럼 열심히 진실과 선을 찾고 계신 분이 아무리 바라보신다 해도 이런 일로 제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슬픈 듯이 그렇게 말하더니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어네스트의 눈에도 눈물이 개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어네스트는 언제나와 같이 이웃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 밖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네스트와 시인은 팔짱을 끼고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곳은 언덕 사이에 있는 아늑한 장소로 뒤쪽은 회색 절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모퉁이에서는 아름다운 덩굴을 이룬 잎이 탐스럽게 늘어져 울퉁불퉁한 바위 표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면보다 조금 높은 곳에 움푹 들어간 바위가 푸른 초목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꼭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으며 생각에 열중하거나 감동하거나 하여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넓이였습니다. 어네스트는 이 자연의 연단에 올라가
부드러운 얼굴을 사람 쪽으로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서기도 하고 앉기도 했으며 풀밭 위에 눕기도 하는 등 저마다 편한 자세로 어네스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저녁 햇살이 사람들 위로 비스듬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점점 약해져가는 저녁 한때의 즐거움은 해묵은 나무들이 들어선 숲속의 엄숙한 느낌과 뒤섞였고 그 나무의 가지 사이나 밑으로 황금빛이 겨우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숲이며 저녁회와 마찬가지로 엄숙하면서도 밝은 표정을 띤 인자한 큰 바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네스트는 자기가 느낀 일과 생각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네스트의 말 속에는 어네스트의 사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네스트의 사상에는 참다움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네스트의 사상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자가 한 말은 값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에서 생겨난 말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올바른 행위와 깨끗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어네스트의 말 속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네스트의 인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쓴 시보다도 더 고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 거룩한 노인을 정중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답고 생각이 깊으며 흰머리가 흩어진 이 빛나는 얼굴이야말로 예언자나 성인의 얼굴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저녁 햇살을 받아 뚜렷하게 돋보이는 큰 바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둘레를 흰 안개가 감싸고 있어 그것이 마치 어네스트의 이마에 흩어진 흰 머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그 표정은 온 세계를 부드럽게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네스트가 말하던 생각이 그대로 표정에 나타나 어네스트는 더없이 인자하고 숭고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시인은 느닷없이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네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눈을 들자 사물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시인의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예언은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네스트는 하려던 말을 다 마치자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고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자기보다도 슬기롭고 훌륭한 인간이 나타나리라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